25년 5월 데이비드 홀은 금속 탐지기를 들고 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어요. 호주 멜버른 근처의 메리버러는 19세기 골드러시 당시 다운언더 최고의 금광지였습니다. 탐지기가 삐 소리를 내며 땅속에 귀중한 무언가가 숨어있음을 알렸어요. 데이비드는 노란 점토 속에 놓여있는 매우 무겁고 붉은 빛을 띠며 표면이 움푹 패인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발견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지만 과학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바위를 열어서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는 바위 톱과 앵글 그라인더 드릴을 사용해서 바위를 산에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심지어 쇠망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그 바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멜버른 박물관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운석이었고 희귀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지질학자는 달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운석이라고 생각했던 수천 개의 암석을 수년 동안 살펴본 끝에 마침내 진짜를 손에 넣은 거예요. 암석의 우주 기원은 암석이 유난히 무거웠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암석에는 철과 니켈이 고밀도로 함유되어 있어 무게가 매우 무거워요. 그리고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표면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이 발견된 곳의 이름을 따라 메리버러라고 명명하고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암석의 한 조각을 잘라냈고 그 전체에서 금속 광물의 작은 결정 방울을 발견했어요. 이 광물들은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거예요. 이 우주손님이 약 46억 살이란 뜻이죠. 연구진은 이 운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해도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먼지와 콘드라이트 암석의 소용돌이 치는 혼합물이었어요. 중력이 작용해서 행성이 형성됐지만 일부가 남았고 대부분은 거대한 소행성대에 떨어졌습니다. 메리버러 운석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우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곳을 빠져나왔고 어느 화창한 날 지구로 추락하기로 결정한 거죠.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우주암석은 100년에서 1000년 동안 지구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이 운석이 지구에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는 유성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메리버러 운석이 금보다 더 희귀하다고 말합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발견된 운석 중 17번째이자 두 번째로 큰 운석입니다. 80년대 미시간에 사는 데이비드 마주렉은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동산에는 이상한 보너스가 있었는데 바로 열린 헛간문을 고정하는 커다란 바위였어요. 농부는 그 바위가 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30년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다고 해요. 농부와 그의 아버지는 운석이 떨어진 분화구를 발견하고 아직 따뜻했던 우주에서 온 손님을 파냈습니다. 그들은 이보다 더 좋은 용도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운석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새 주인은 이 독특한 문고리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 문고리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이 돌을 가져가서 30년 동안 같은 용도로 사용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쉽게 A를 받은 건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중 그는 다른 미시간 주민들이 운석 조각을 찾아서 큰 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운석 조각이 10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지역의 지질학 교수는 비슷한 요청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녀는 약 18년 동안 사람들이 가져온 암석이 운석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바위를 검사한 결과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운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운석은 미시간에서 6번째로 큰 운석으로 기록됐고 그녀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표본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검증을 위해 조각을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 차례 더 보냈고 곧 모든 것이 공식화됐어요. 또한 이 운석은 초기 태양계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스미소니언과 메인주의 한 박물관에서 이 우주 운석에 대해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마주렉은 미시간 주립대학의 에이브람스 천문관의 운석을 75,000달러에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이 돈의 10%를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의 지구 및 대기과학과에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그곳에서 운석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이 새 문고리를 사기에 충분했기를 바래요. 운석을 가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물에서 산소를 추출하는데 운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산소 없이는 불닭. 의심스러운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이 다가갑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열고 싶지만 긴 막대기로 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10마리가 넘는 살아있는 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누가 뱀이 든 가방을 버리죠? 이런 상황은 안전상 큰 위험이지만 몇 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충격적이긴 했지만 손가락이 다 붙은 채로 빠져나왔으니 됐어요. 길을 조금 더 내려갔다가 또 다른 살아있는 동물이 혼자서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닭입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지만 닭은 완전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영화 치킨런의 리메이크 버전인가요? 아니면 도시에서 방목해서 닭을 키우나요? 이게 진짜일 거라고 짐작했다면 맞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에서 이 기이한 장면이 C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제 수백만 마리의 닭을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마리 야생 닭 무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하와이의 오아후 섬입니다. 작은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다가가 조금 둘러보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약간 겁이 납니다. 이게 혹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루트인가요? 확실히 숲의 수호자처럼 생겼네요.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대자연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나 봐요. 숲의 수호자를 지나다가다 보면 작은 산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뭘까요?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얼룩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개의 파스타 언덕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파스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접한 것으로 보아 이것도 자연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상한 후 버린 걸까요? 이 사실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뉴저지 외곽에서 누군가 수백 개의 작은 파스타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타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파스타 사건으로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계속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 오래된 버려진 집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찢어진 소파, 바닥에 널브러진 냄비와 프라이팬, 낡은 천 조각 등 폐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내려가면 거대한 수조와 그 안에 무언가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저거 진짜 상어야? 네, 그리고 상어 이름은 로지예요. 최근 한 도시 탐험가가 호주에 버려진 야생동물 놀이공원을 확인하러 갔다가 수조에서 로지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살지 못했지만 얼마나 기괴한 일인가요? 번화한 시내로 돌아와 전자제품 매장 앞에 멈춥니다. 전시된 TV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괴하고 독특한 자연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기이한 현상을 많이 경험했으니 계속 지켜보기로 할게요. 장밋빛 호수를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일부러 오염시킨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호수입니다. 현지들이 락로즈라고 부르는 레트바 호수는 선명한 분홍색으로 빛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호수는 염분 함량이 40%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호수 중 하나입니다. 물이 왜 분홍색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다른 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높은 수준의 염분 때문이에요. 요즘 버려진 임대창고를 사고 파는 일은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에 관한 TV쇼까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하지만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전문 스토리지 헌터만이 아닙니다. 애리조나의 한 커플은 소파가 필요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 새 것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했고 중고 소파에 $10를 제안했습니다. 소파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둘은 결국 소파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창고를 함께 구입했어요. 창고 안을 뒤지다가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금이 가득 든 낡은 곰인형을 발견했죠. 그 안에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2011년 한 남자가 샌페르난도 밸리의 컨테이너 내용물을 조사한 후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우연히 발견한 건 액션 코믹스 1권이라는 특별한 만화책이었어요. 그는 감정을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만화책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이 만화책은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만화책이었어요. 그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이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 만화책은 사실 만화책과 특히 슈퍼맨의 열성 팬이었던 한 유명 배우가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만화책이 없어진 걸 신고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만화책은 도난당한 지 11년 만에 합법적인 주인과 재회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빈티지 물건이 호주 멜버른의 한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달린 1927년식 할리 데이비슨 8 밸브 레이서였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멋진 오토바이는 2015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발견 직후에 판매되었고 무려 약 4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버려진 창고를 경매하는 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엔 상관없이 말이죠. 롱아일랜드의 한 커플은 약 10만 원으로 일생일대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미스테리 차고 안에는 1976년형 로터스 에스프리 스포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차는 디자인 때문에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1977년 제임스 본드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사용된 차였어요. 처음에 그 부부는 이 차가 유명한 차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리해서 탈 수 있을까 알아보고 있었죠. 멋진 차였으니까요. 정비소에 가져갔을 때 그 차량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차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됐고 결국 2013년 경매에서 그걸 판매했어요. 가격이요? 무려 거의 10억 원에 달했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떤 사람은 2017년에 버려진 창고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빈티지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 게임 카트리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감정을 받은 후 그가 발견한 물건이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0년에 또 어떤 사람은 간단한 미용실 용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큰 창고를 약 28만 원을 주고 구입했어요. 자세히 본 후 엄청난 가치가 있는 1928년산 마샬 앤 웬델 세일즈맨 피아노를 발견했어요. 감정 결과 그 악기의 가격은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잊혀진 창고에서 우주 관련 물건이 발견됐다고요? 이 창고는 플로리다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창고를 조사한 후 주인은 거기에 나사 로켓과 카운트다운 시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물건들은 사용 예정이었던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된 후에 창고에 넣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TV에서도 방영됐어요. 유명한 가수의 팬들도 버려진 창고에서 놀랄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아레사 프랭클린의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창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물건 대부분은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그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그 물건들을 버렸어요. 나중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잊었다는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집에 있던 오래된 것들의 가치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이 부부는 잭팟을 터뜨렸어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부부는 집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지하실 천장에서 먼지투성이의 판자를 뜯어내고 있었는데 절창 뒤에 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작은 녹색 여행 가방이었죠. 지하실의 다른 곳에서 두 번째 가방도 찾았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는 여행 가방에 오래된 야구 카드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신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지폐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주 희귀한 거였죠. 부부는 이 발견에 기뻐했지만 즐기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말에 따르면 대출금을 갚는데 돈을 썼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훨씬 운이 더 좋았어요. 노스 요크셔의 작은 영국 마을의 몇몇 거주자들이 집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국에서 발견된 18세기 영국 금화 중 가장 큰 저작물을 발견했어요. 집주인들은 마룻바닥 아래 콘크리트 속에 숨겨진 탄산음료 캔 크기의 작은 점토컵을 꺼냈어요. 그릇의 표면은 얇은 소금층으로 덮여 있었고 안에는 260여 개 정도의 금화가 들어 있었어요. 전체 보물의 추정 가치는 약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건 경매에 달려있죠. 아마도 금액은 6억 원에 이를 거예요. 한 유저가 자기 어머니의 새 다세대 아파트 건물에 갔었어요. 그는 지하실로 가서 거대한 은행 금고를 발견했어요. 은행 금고로 통하는 동그란 두꺼운 금속 문이 있었어요.
돈이나 금은 발견하진 못했지만 금고의 상태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물론 다른 레딧 유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거대한 금고를 제외한 모든 소유물을 건물에서 빼가요. 이런 물건을 해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비싼 장비 없이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금고를 건물 안에 두고 가요. 또 다른 레딧 유저는 한 로펌이 폐쇄된 은행 건물을 사들여 금고를 사무실로 바꿨다고 썼어요. 창문을 설치하는데 방의 두꺼운 벽을 뚫지 못해 그냥 창문 사진을 걸었다고 했죠. 또 다른 유저는 집 지하에서 찾은 다소 소름 끼치는 발견을 보여줬어요. 어둠 속으로 통하는 거대한 구멍이었고 차가운 액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유저는 당황하지 않고 구덩이의 깊이를 쟀어요. 그냥 물로 반쯤 채워진 깊이는 겨우 1.5m였어요. 다른 건 찾지 못했어요. 비밀의 방이나 지하 감옥은 없었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시스턴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우물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답을 알려준 레딧 유저들에게 감사드려요. 옛날에 사람들은 물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집에 이런 것들을 설치했었어요. 시스턴은 주민들이 급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건조한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또는 오염됐을지도 모를 강이나 저수지가 두려워서 빗물을 모아 이 우물에 저장했었죠. 주변 토양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이 구덩이들을 시멘트로 굳혔어요. 사람들은 집 청소, 샤워, 그리고 빨래를 하기 위해 물을 썼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이런 탱크에 필터를 설치할 수도 있었어요. 이 유저는 집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의 지하에